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1일 최병구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내에 있는 며칠 됐죠? 민들레, 민심을 들어볼래 라는 거에 약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모임이 15일 날 발족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어제 그저께 이틀쯤 됐습니다.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이걸 둘러싸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들레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 거기에 특히 장제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해서 만든 것 아니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들레 모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왜냐면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안 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 언론 매체가 맨 처음에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 현안과 정책을 주제로 국민의 힘 의원들과 관련 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오보라고 봅니다. 오보이거나 아니면 바로 이 민들레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누가 언론 플레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이미 당, 국민의힘과 정부와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당정대,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지, 과거에는 당정청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청와대라는 것 때문에. 근데 당정대, 여기는 상시적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당정대 협의체를 또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2의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한 언론 매체가 기사를 쓴 거는 제가 보건대는 오보이거나 그 가능성보다는 누군가가 이 민들레 모임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살짝 비틀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가입이 돼 있다는 장제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분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인데 당 분열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사조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모임을 주도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이었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적으로는 15일 출범하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지도부와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어서 시기를 좀 늦추기로 했다. 속도 조절은 하지만 모임 추진을 중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 지목이 된 이철규 의원은 현재 외유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귀국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0일 날, 어제는 자잘한 사조직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민들레 소속 의원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계파 얘기가 나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당의 분열과 정권 연장 실패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그걸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장제원 의원은 만들겠다, 근데 이건 오픈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윤핵관이라고 이른바 지칭이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두 핵심 관계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점심. 그런데 이 오찬에 가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조직을 자제해야 한다.
보수정당이 탄핵당한 원인도 대통령을 사이에 둔 갈등이었다. 대통령을 만나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실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그 찰나에도 여러 경로로 소통한 의원들이 있었고, 이를 지켜보면서 민들레 구성원들도 역할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평가하는 발언은 지금 쏟아내기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다.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둘 다 윤핵관인데 장제원, 권성동, 왜 이 사람들 간에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고, 저는 주목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저는 아마 월요일날 또 이제 도어 스태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그저께 보도가 됐다고 했죠. 그저께 보도가 된 그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윤핵관 중심으로 인수위원회 일했던 사람들, 아니면 또 기타 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해서 그냥 공부하는 모임, 뭐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모임 정도로 되면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면 국회의원들 간에도 서로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민심을 들어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전문가 불러다가 뭐 요즘에 민심이 어떠냐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누구 뭐 전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반도체 뭐 이런 거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반도체 전문가 불러서, 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 불러서 이러이러한 반도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인력 양성? 그럼 뭐 반도체학과 교수 불러서 반도체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문제 삼을 게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배경이 뭐냐? 여기에 이제 의도, 거기까지 미치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 해석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조직? 글쎄요, 뭐 사조직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의원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임이다. 물론 배경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준석 대표 반발하고 뭐 권성동, 장제원 사이에 이렇게 그러는데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이것도 메시지죠.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죠. 명확한 반대라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요즘에 자주 통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그런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됐다는 당정대 협의체의 축소판처럼 되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오픈 플랫폼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만 거기에 가입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이용호 의원 말대로 조금 모임의 성격을 이렇게 넓혀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라는 느슨한 조직 형태로 가져간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거기에 물론 당정대인데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가입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모임은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용호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 그런 정도로 엉성하게 이 모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당의 의원들 간의 모임인데, 그럼 이건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런 때 현장 기자들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뭐 당에서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모임을 갖고 뭐 공부하고 하는 건 좋은 일 아니냐, 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막지 않겠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한 대로 정부 관계자나 청와대 수석들까지 거기에 회원으로
가끔 뭐 특강을 한다는 건 모르겠으나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지적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그 부분은 딱 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윤 대통령이 이 모임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장제원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이나 이 사람들은 왜 친윤 중심의 이런 모임을 만들려고 할까? 영향력 확대죠. 배경, 의도 이런 걸 본다면 영향력 확대죠, 당연히. 그럼 그 영향력을 왜 확대하려고 하느냐? 자, 앞으로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나야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 눈앞에 닥친 거는 내년 6월 달에 새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물론 뭐 중간에 낙마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낙마 못 시킵니다. 무슨 재주로 낙마를 시키겠습니까? 뭐 성상납 의혹으로 뭐 제명시킨다고요? 제명 안 되죠. 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제명이 됩니까?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그냥 야당이나 뭐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한다, 의혹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대표를 자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보면 결국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6월 달에 대표 선거가 있을 텐데 6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뭐 대략 1년 1개월 정도 취임한 지 지났습니다. 이 즈음에 새로 뽑히는 당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전혀 없는 사람이 돼서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뭐 갈등하거나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캐치한 장제원 의원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뒷받침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임을 너무 노골적으로 만들면 또 사조직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조직으로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장제원 의원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겠죠. 굳이 제동을 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뭐 대표 경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표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년에 뽑히는 대표가 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뭐 공천 시스템을 뭐 점검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새 대표가 선출이 돼서 그 사람이 봤을 때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만든 공천 시스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공천 잘 아시지만 늘 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략공천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재형 의원이 전략공천은 뭐 10% 이내로 제한한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내년에 새 대표가 바꾸면 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공천 시스템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금과 억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만든다는 그 공천 시스템 운운하는 이런 것들은 새 대표 뽑히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당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지금처럼 계속 좋은 관계로 그렇게만 간다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좋지 않은 관계로 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고 그 다음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힘을 모아주는 정도의 역할을 장제원 의원이 지금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뭐 옛날에 뭐 무슨 엄청난 무슨 사조직처럼 인식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자연스러운 그 친소관계, 친목 모임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권성동, 장제원의 중간쯤에서 그리고 이 모임은 만드는 게 좋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뭐 정부, 대통령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민심을 들어볼래 뭐 이런 모임이라니까. 그러면 뭐 민심을 듣는 여러 가지의 뭐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걸 하겠죠. 그런 걸 하는 모임으로 존속되고, 그게 결정적일 때 유사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내 의원 모임으로 그 유지되기를 대통령은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팩트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래서 그 15일 발족은 일단 연기했다고 하니까, 연기하면서 이제 이게 윤핵관 중심의 또는 윤석열 그 측근들 중심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여러 다른 이제 그 뭐 윤핵관이 아니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집어넣고 하면 이게 윤핵관 중심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아마 그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지원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민들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